우리 교재를 보시면 변경 경정 등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노란색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대부분 출제가 되니까 책의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경정 등기에서 직권 경정 등기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357쪽에 등기간의 가후로 등기 착오 또는 유류가 발생한 경우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 나와 있죠.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요게 거기 유류라는 것은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빠졌다. 뭔가 빠진 것을 유류라고 불러요. 요거 좀 보겠습니다. 아까 경정 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정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경정등기예요. 그런데 이 일부 불일치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신청 정보에 면적을 기록해야 되는데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공을 하나 빼먹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데 신청인이 신청 정보에 공을 하나 빼먹고 10,000 제곱미터로 신청 정보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관은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도 잘못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이 경정등기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한 자가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잘못한 놈이 책임져야죠. 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데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신청인이 신청 정보에 10만 제곱미터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등기관은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 등기부에 옮겨 적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관이 옮겨 적을 때 하나 공을 빼먹고 옮겨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잘못이 없죠. 누구 잘못입니까? 등기관의 잘못이죠. 이때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이 경정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경정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신청인에 의해서 신청이 가능하냐면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누굽니까? 신청인이죠. 따라서 이해관계가 가장 큰 자는 신청인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등기관이 잘못했으니까 등기관이 알아서 고쳐야 되겠죠. 또 그래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직권에 의한 등기가 직권경정등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치는 등기가 직권경정등기가 될 겁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직권경정등기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치는 등기를 할 때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자의 승낙을 받아서 고쳐야 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그 자의 승낙을 받아서 고쳐야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잘못했으니까 알아서 고치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지방법원장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해서 이를 고친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사전일까요? 사후일까요? 사후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먼저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왜? 신청인이 굉장히 급하죠. 빨리 고쳐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고친 다음에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등기부에 잘못 기록했으니까 알아서 고쳤다라고 통지해 줘야 돼요.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신청인이 있다면 신청인에게, 신청인은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를 얘기하겠죠.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가 존재한다면 그 등기의무자, 등기관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 신청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등기명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등기명인,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사전 통지일까요? 사후 통지일까요? 사후에 통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청이나 등기명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원에게 통지할까요?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네, 1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번째. 이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고치기 전과 고치 후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등기관은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실행할 때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이후에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누구 잘못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했습니까?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불일치가 발생했죠. 그러면 신청인에게 덤택이 띄울 수 있는 동일성 유지 여부는 따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네 가지가 출제가 될 겁니다. 직권 경정 등기는 다른 거는 출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직권 경정 등기, 첫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것, 두 번째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할 것, 사후에 보고할 것, 세 번째 신청인이나 등기명인에게 통지할 것, 사후에. 이 신청이나 등기명인이 2명 이상일 때는 1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하필 등기의 제한인데, 그거는 좀 민법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좀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래서 경정 등기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363쪽에 말소 등기를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 요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출제가 되는 거니까. 출제가 되는 것만 판사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담보를 제공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할 겁니다. 첫 번째, 10억 원을 빌려줬죠.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10억 원의 채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담보 잡힌 채권이라고 해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러요. 담보가 잡힌 채권, 피담보 채권. 이걸 담보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 10억 원의 채권을 변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채권을 변제했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 될 겁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이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네? 을구를 그리는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변제가 이루어지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니까 그 즉시 담보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을의 저당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저당권 등기는 적법하게 존재합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합니까? 부적법하게 존재합니다. 부적법하게 존재한다면 등기부에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없애겠습니다. 어떻게 없애느냐면 이렇게 없앱니다. 1번 저당권 등기를 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여기를 지웁니다. 이것을 말소등기라고 불러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해서 그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등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전부를 없앴죠. 순위번호도 같이 없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소등기는 여기에다가 붙여서 기록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요 순위도 같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사항이 전부 다 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등기 개념은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이 전부를 등기부에서 말소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를 말소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그 전부를 없앨 목적으로 하는 등기, 말소등기입니다. 전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의 부적법한 등기가 전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소등기는 부기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말소등기의 대상은 어떠한 등기가 있느냐? 이게 또한 중요한데요.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대상. 첫 번째, 원칙은 어떠한 등기건 모든 등기는 등기부에서 존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종류를 묻지 않고 등기부에서 제거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말소등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입니다. 어떠한 등기건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등기부에서 존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등기부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말소등기 대상은 모든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소등기는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소등기는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고요.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담보를 제공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할 겁니다. 첫 번째, 10억 원을 빌려줬죠. 10억 원의 채권을 취득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즉 을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이 을명의 등기를 말소를 시켰습니다.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명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네, 변제를 하고 말소시켰다면 당연히 적법하게 말소가 될 텐데 변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을명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시켰다면 이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네? 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소멸하겠죠. 그런데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이건 소멸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말소라고 기록이 될 테고 여기가 지워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소 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의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말소 등기를 한번 말소시켜 보겠습니다. 말소 등기를 말소시켜 보겠어요. 말소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라고 했죠. 3번, 2번 말소 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요거를 실선을 그어서 지워줍니다. 그러면 의뢰 저당권은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말소 등기를 말소했는데 요 실선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죠. 실선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왜 한 겁니까? 심심해서.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자 요 등기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맞습니까?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은 말소 등기의 말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 거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자 여기 실선이 사라지지 않아요. 의뢰 저당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의 말소 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되느냐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저당권 설정을 10억. 그 다음에 2번, 1번 저당권 말소. 그러면 이 말소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그러면 이 말소 등기를 말소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키느냐면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이를 회복시키겠다고 공시합니다.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이를 회복하겠다고 공시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을 시킵니다. 저당권 설정을 10억. 이렇게 공시한 바에 따라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회복이 될 때는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종전의 순위가 회복이 돼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릅니다.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불러요.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이 말소된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말소된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게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대신 무슨 등기 하는 겁니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낸 겁니다. 말소 등기는 존재하지 않고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소 등기는 여기 보시면 전부죠. 따라서 언제나 주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기존의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죠. 그래서 전부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걸 전부를 회복시켰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말소된 상태에서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됐죠. 그러면 요 말소 회복을 공시할 때는 여기서 붙여서 기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워진 상태죠. 따라서 여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 다 지워진 상태니까. 그렇죠? 따라서 전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한다? 주등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말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가 1번 저당권 설정을 10억 이 상태인데 어디까지나 예예요. 네, 올바른 설명은 아니지만 예를 위해서 요것이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요것이 말소가 됐다면 나머지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이 일부 말소 회복은 여기 붙여서 기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일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를 보실 텐데요. 말소 등기 의의를 보시는데 말소 등기 의의에서 첫째 줄 보시면 전부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전부 동그라미 치십니다. 등기상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말소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부가 말소되고 있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거기 2번을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원시적 이유이든 또는 피담보 채권이 채무 변제로 소멸하는 등과 같은 후발적 이유이든 묻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죠. 그러면 부적법하게 된 이유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등기부에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할 때는 무조건 등기부에서 제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무조건 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실체적 이유이건 절차적 이유이건 원시적 사유이건 후발적 사유이건 등기부에 존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면 등기부에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말소 등기 요건이 말소 등기의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그 전부를 없애는 등기가 말소 등기죠. 따라서 첫 번째 요건은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등기사항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것. 두 번째 요건은 등기사항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 등기사항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승낙을 하지 아니할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지만 말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것.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를 첨부할 것.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할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할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요건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첫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이 됐으니까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네? 주등기. 맞습니까? 주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빌렸느냐면 1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을은 소유권은 없죠.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설정해 줄 수 없을 겁니다. 대신 뭐 있습니까?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병은 1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를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그럼 이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네? 두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돼버리면 이 전세권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이 등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을이겠죠.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소멸되겠죠. 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말소가 된다면 이것도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기등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소가 되면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문제는 변제받았다는 표현이 없죠. 그러면 이 병은 이 을명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이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사항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는 관계인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승낙을 받아서 승낙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해줍니다. 승낙을 여러분 같으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지만 이 말소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 그렇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이 안에 물권행위가 존재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맞죠? 그리고 1년 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여기 안에 물권행위가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죠? 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그 안에 있는 물권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실효가 돼요. 이를 물권행위의 유인성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민법에서. 그러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실효가 됐다면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에 등기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병으로 되어 있죠. 병 아닙니까? 그러면 이 등기명의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등기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네? 등기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병의 명의가 이렇게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의 명의로 회복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을의 명의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말소가 되면 갑의 등기 명의는 회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판단할 때 권리를 성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관리자.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요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까요? 누가 그래요? 요게 말소가 된 다음에 요게 말소가 됐죠. 이게 말소가 된 다음에 이게 말소가 됐죠. 그러면 을명의 등기가 말소가 될 때 병은 등기부상 살아 있습니까? 순서가 이거 말소된 다음에 말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말소가 되지 않으면 이거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말소가 될 때는 이 병은
이미 등기부에서 제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평가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표정을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말소회복 등기에서도 이걸 해야 되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셔서. 그래서 이거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거. 이게 말소가 된 다음에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말소가 될 때는 이 병명인은 등기부상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 364쪽을 보시면 민법 지식이 좀 올라가시면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논리적이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법 지식이 좀 올라가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회복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씁니다. 즉 등기가 처음에 실행이 될 때 공동신청이라면 말소도 공동신청, 회복도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가 처음 실행될 때 직권에 의한 등기라면 말소도 원칙은 직권, 회복도 직권입니다. 처음에 단독신청이라고 한다면 말소도 단독신청, 회복도 단독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면 말소도 촉탁이 원칙이고 회복도 촉탁이 원칙입니다. 요거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 보시고요. 거기 나머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를 볼 건데요. 말소회복 등기 368쪽에 있는데 거기 첫째 줄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전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기 때문에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인데요. 말소 등기와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소 등기는 전부만,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 그렇죠? 그래서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말소 회복 등기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것. 보통 이 책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다시요. 첫 번째,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말소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다 그랬죠.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고요?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즉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제의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볼 거예요. 네, 상세하게 볼 거니까 그냥 개념만 좀 봐두십니다. 370쪽을 보시면 실행에 관한 특칙이 나와 있는데 이미 기억하고 계셔요. 전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순위가 회복이 된다고 했죠.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출제되는 건 뻔한데요.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좀 어려운 것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대망의 가등기. 371쪽의 가등기는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등기 하나 꼽으라면 가등기예요. 가등기. 만일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 나옵니다.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4문제까지 나오고요. 적게 출제가 될 때는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민법에서 1문제, 등기법 1문제. 그래서 1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그렇죠? 민법에서도 반드시 1문제가 나오고요. 등기법에서도 반드시 1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등기가 가등기고요. 오늘은 개념과 요건 정도 보실 거예요. 개념과 요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나오는데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등기예요. 예전에 11월, 12월 달에 혹시 가처분 등기 했습니까? 물론 기억 안 나시겠죠? 한 것 같을까요? 안 한 것 같을까요?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처분 등기를 좀 보실 겁니다. 개념 위주로 좀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의신청은, 마지막 이의신청은 시간이 있으면 보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보고. 그렇죠? 네. 시간이, 네.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